이 사이트는 제가 작년인가 와도 한번 소개를 드린 사이트 같은데요. 혹시 이번 2학기에 교수님들의 발표 자료, 이제 파워포인트 조금 그만하시고요. 파워포인트는 공공기관에서의 보고서용입니다. 보고서용. 파워포인트는 공공기관의 보고서용의 발표 자료는 최고인데 우리는 수업은 보고용이 아닌 스토리예요. 스토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은 그 자체의 콘텐츠의 스토리를 푸는 발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파워포인트는 제격이 아닙니다. 자, 이 이미지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역시 1000개의 템플릿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이트 들어와서요. 자, 시작. 눌러보면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자료들 여기 다 클라우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즉시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면 눌러보면 뭘로 만들 거냐 물어봐요.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좌측에 프레젠테이션의 카테고리가 마케팅부터 교육부터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을 눌러주면 에듀케이션에 관련되어진 전용 템플릿이 다 떠요. 교수님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이제 콘텐츠 만드신다고 또 파워포인트 빈 파워포인트 넣고 이미지 올리고 꾸미고 시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전용 템플릿 이용해 와서 여기에서 이 텍스트 비디오만 삽입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에듀케이션 와가지고요. 역시 막 편집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편집의 기능이 있고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미리 보기 기능에서 이 템플릿이 어떻게 슬라이드 쇼가 움직이는지 오늘 수업의 콘텐츠와 스토리가 일치되어지는지 한번 체크하고 편집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템플릿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기존 파워포인트보다 프레지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파워포인트는 너무 정적이고요. 우리 애들이 디지털 원주민의 3D 애들을 이 컴컴한 이미지 넣고 설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좀 더 플래시한 타입의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스토리의 슬라이드 쇼가 2학기에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프리뷰 눌러서 혹시 파워포인트와 프레지보다 이게 좀 좋다면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뷰 눌렀어요. 자,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파워포인트보다 이게 더 좋은지 자, 한번 첫 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요? 파워포인트와 프레지보다 어떤가요? 훨씬 더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좀 더 이 콘텐츠의 스토리만 맞으면 우리 애들이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이미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뒷배경에 슬라이드 쇼까지 일일이 손을 대느라고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시간을 쏟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은 템플릿의 세상입니다. 템플릿.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템플릿에 가서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만 하면. 자, 이래가지고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 있죠? 편집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미지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1000개의 템플릿을 최고의 전문가들이 카테고리별로 다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혹시 교수님들 발표 자료를 아직도 USB에 담고 다니신가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 발표 자료 한다고 발표 자료 준비했다고 USB는 파워포인트 넣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저의 구글 계정에서 많은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USB에 담고 다니는 것은 정적인 발표,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그날 상황의 모든 자료가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USB의 파워포인트가 아닌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이 변화가 많은 온라인상에서 즉시 수업하는 것은 어떠냐 이겁니다. 이 사이트가 이미지닷컴 1000개의 템플릿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미 플래시하게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닷컴.
혹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오디오까지 다운로드 방법, 많은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권하는 방법 이거 하나만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Save from 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돋보여요. Save from Net의 이 사이트에 오면 여기 가보면 유튜브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비디오 플랫폼에 있는 영상은 다 내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이트는 이번에 다 지워버리고요.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직관적이고 제일 쉬운 것만 몇 개 남겨놓고 하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복잡한 것은 이번에 다 지워버리고요. 시대적으로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즉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사이트만 몇 개 공유시켜 놓고 보면 우리는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라고요?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에 있는 모든 영상, 오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종합 다운로드 플랫폼 세이브 프롬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세이브 프롬. 네. 자, 그리고 교수님들 구글 계정 다 쓰고 계시는데요. 크롬 구글 계정의 업로드 즉 실시간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이 브라우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자꾸 버전업을 시켜줘야 되죠. 근데 크롬에서의 버전업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크롬에서의 버전업은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컴퓨터를 키자마자 화면 볼까요? 크롬 계정의 제일 상단에 별 이 더보기 3개를 눌러주면 하단에 여기 도움말 있습니다. 도움말 보이시나요? 도움말에 크롬 정보가 있어요. 크롬 정보를 눌러주면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크롬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우측 상단 3개 점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하단에 도움말에서 이 업로드 즉 버전업을 꼭 시켜주고 하시라 이겁니다. 예, 이게 크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먹기 때문에 아주 옛날 버전으로 크롬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열리지가 않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예, 뭐든 항상 컴퓨터에 오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일 상단에 여기 한번 볼까요? 우측에 3개의 점 누르면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에 크롬 정보 누르면 업데이트를 계속 최신 버전으로 해놓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동영상 편집에서요. 교수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에서 꼭 있어야 될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어주는 온라인 사이트예요. 교수님들 콘텐츠 만들 때 그냥 앞에 인트로 아우트로 없이 그냥 갑자기 교수님 얼굴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영상 뉴스 같은 경우도 앞에 조금 웅장함이 있고 마지막에 또 엔딩도 있잖아요. 드라마는 콘텐츠는.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콘텐츠의 인트로 아우트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도 무료예요. 자,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 로그인만 하면 사이트 온라인에서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오니까 벌써 수십 개의 인트로 아우트로 즉 오프닝과 엔딩의 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갖다 올리는 순간 어떤 템플릿이 이제 보여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기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내려가 보면 여기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걸 제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하고요. 자, 한번 보시고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측 하단에
만들기 몇 번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우측 하단에 현재 만들기 눌러주면 자 편집창이 떠요. 위에 상단이 탑라인이고요. 가운데가 메인 라인이고요. 하단이 바텀 라인이에요. 좌측에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문입니다. 자, 에듀라고 넣고 메인 라인에 스마트 티칭 넣고 바텀 라인에 프로페서 신이라고 저의 이니셜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오디오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오디오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클래시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뭐죠? 혹시 어느 강의장에 갔을 때 스피커 소리가 적으면 예, 온라인상에서 스피커를 최대 600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해상도 크기를 720으로 예, 오더 눌러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좌측에 가면 네, 한번 볼까요? 이미 템플릿에 있는 거요.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조금 웅장함도 있고 교수님의 컨텐츠에 따라서 오디오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대전보건대학의 교수님들은 닥줌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다면서요. 닥줌 프로그램에 인트로 아우트로를 집어넣고 인코딩할 때 합쳐버리면 같이 묶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닥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트로 아우트로만 만들어 놓고 녹화할 때 인트로 아우트로만 설정해주면 인코딩할 때 같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굳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갖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다운로드만 받아오면 되겠죠? 이렇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에 좀 저장해 놓으면 언제라도 편집할 때 콘텐츠 만들 때 즉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콘텐츠를 제일 많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기획과 함께 필요한 자료들은 폴더에 다 넣어놓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이것까지 올라 저것까지 올라 막 즉흥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여기가 온라인에서 즉시 인트로 아우트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트로 아우트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운로드 받고 직접 교수님들의 닥줌 프로그램에 넣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인트로 아우터 넣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닥줌에서요. 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줌 탑이나 노트북에 다 미니 스튜디오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학도 닥줌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학기에 닥줌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기준한 대로 만들지 않으면 콘텐츠위원회에서 다 리젝입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그 기준 안에 콘텐츠가 2학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콘텐츠위원회에서 다 불합격 취급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인트로 만들어서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문서가 있을 겁니다. 문서를 눌러보면 닥줌 스크린 리코더라고 보이시나요? 예, 문서를 누르면 닥줌 스크린 리코더라고 하는 또 이 폴더가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에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있어요. 여기에 이 영상을 집어넣어 놓고 닥줌 녹화할 때 인트로 아우트로 쓰겠다라고 체크만 해주면 인코딩 할 때 인트로 아우트로가 닥줌 녹화 콘텐츠에 같이
하나의 파일로 묶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 문서에 가보면 닥줌 스크린 리코더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어요. 거기를 열어보면 인트로 아우트로의 파일이 있어요. 그 속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난 다음에 닥줌 스크린 리코더에서 체크를 해주면 하나로 인코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닥줌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닥줌에 크리에이터 프로 클릭하면 많이 보신 거죠? 교수님들 쓰고 계시지 않나요? 자, 여기에 상단에 마이 비디오 눌러주면 첫 번째 화면 녹화하기. 화면을 녹화할 거냐, 파워포인트를 녹화할 거냐. 화면을 녹화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파워포인트 외로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을 녹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레코딩하고 화면도 레코딩하고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선택을 화면이 가야 되겠고요. 온리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만 하겠다가 한다면 그거 없고 나머지 같이 쓰겠다라고 한다면 화면을 선택해 줘야 돼요. 자, 화면. 자, 여기에 저희 얼굴이 지금 보이죠? 여기서 교수님들 꼭 권하고 싶은 게 노트북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웹캠은 이제 그만 써야 돼요. 뿌옇고요. 노이즈가 엄청 많아요. 잡음이 많아요. 제가 들고 있는 웹캠은 노이즈까지 다 잡아요. 마이크 굳이 쓸 필요 없이요. 노이즈도 다 잡아주고 해상도가 4K예요. 이왕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언택트에 가방 속에 이거 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자꾸 조금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가격 더 쓰지 마시고요. 아예 이번에 교수님이 나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해상도 높은 4K에 노이즈까지 잡아주는 이게 상호명을 얘기가 뭐하지만 하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로지텍 겁니다. 로지텍의 브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초창기에는 있다가 다 팔려서 없는데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왕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로지텍의 브리오 약 30만원대인데요.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언제라도 자신의 콘텐츠의 질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 갖추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걸로 쓴다 가정하면 자, 레코딩. 자, 여기서 손댈 필요 없고요. 전혀 닥주면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눌러만 주면 돼요. 전체 화면 선택 영역.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레코딩 하겠다는 이야기죠. 마우스로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예, 키웠다 줄였다도 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선택. 이때 지금 인트로 아우트로가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꺼져 있는데요. 여기를 켜주면 조금 전에 스크린 리코더에 넣었던 인트로 아우트로가 여기서 합쳐지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예. 처음에 아까 문서에 가가지고 스크린 리코더에 인트로 아우트로에 만들었던 인트로 영상, 아우트로 영상을 넣어놨잖아요. 넣어놓고 와서 여기에서 예, 꺼져 있는 것을 쓰겠다라고 예, ON을 켜주면 이따가 영상 다 만든 다음에 인코딩 할 때 앞과 뒤에 얘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로 막 묶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확인. 자, 해보겠습니다. F9, F10, F11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F9은 굉장히 좋은 게 혹시 발표하다가 어떤 자료를 보고 싶을 때 F10 누르면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F9 일시 정지해서 자료 보면서 해도 되잖아요. 약간 참고하면서도요. 자, F9, F10 이 기능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이때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못 기다리신 분들은 눌러버리니까 사진이 안 나오고 얼굴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얼굴 나왔죠? 이때 단축키 꼭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들. 단축키가 컨트롤 6, 컨트롤 7, 컨트롤 8, 컨트롤 9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25분 콘텐츠에 교수가 끝까지 있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 할 때, 마무리, 오늘 4주차 수업 마무리합니다 할 때 교수 얼굴 나오고요. 뭔가 조금 이렇게 입체감 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단축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컨트롤 6은 우측 하단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6은 저의 얼굴, 자 한번 볼까요? 저의 얼굴이 저기 있지만 저의 컨트롤 6 하면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고요. 컨트롤 7 누르면 좌측 하단으로 왔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8 하면 전체 화면이에요. 오늘 우리 5주차 수업인데요. 우리 학생들 오늘 이렇게 수업 준비했고요. 오늘 이 수업 가지고 5주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9는 잠깐 얼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6 해가지고 교수 얼굴 나오면 이 부분을 해당 자리 상단에 크기도 마음대로 더 키우고 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의 뒷배경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뒷배경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보이죠? 이때 교수님들이 혹시 좀 투자를 하시려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크로마키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뒤에 크로마키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청색이나 또는 초록색의 이 헐거 큰 진한 것만 뒤에 놓으면 저의 이 뒷배경을 싹 날리고 아나운서 같이 깨끗하게 저의 몸만 나와서도 할 수 있고 교수님이 좋아하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뒷배경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닥줌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고 있을 뿐이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닥줌이요.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인터넷상에요. 크로마키 하면 한 몇만 원짜리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이왕이면 뒤에 하나 갖다 놓고 요 얼굴도 이렇게 약간 그냥 뒷배경 좁은 데 넣지 마시고 얼굴도 몸이 나올 수 있게끔 크로마키를 써서 좀 아나운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네. 자. 자, 그럼 이제 발표 한번 해볼까요? 시작. 2, 1. 1하고 3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잘리거든요. 1하고 1, 2, 3 정도 3번 기다리고 안녕하십니까 신종훈 교수입니다 하고 끝날 때도 오늘 끝냅니다 하고 그냥 정지하지 말고요. 약 3초 정도 기다렸다가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이유는요. 네. 자동적으로 인트로 아웃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까 아웃트를 넣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장하고요. 학교 LMS로 막 올려도 되고 유튜브 올려도 되고 사방팔방에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원격 화상 프로그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이번 1학기에 제가 수업한 부분 학기말고사 한번 볼까요? 1학기 원테크의 이 교수님들 어떻게 지금 성적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초기치라고 하는 전공 실습 쪽이니까 아마 교수님들도 저하고 같은 이런 전공의 실습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2학기에 교수님의 실습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발표했던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내주고요. 이런 시험 봤어요. 저는 지금 실제 뭔가 발표하는데 저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의 음성을 제가 오디오 음성을 시키고 학생들한테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은 저의 입모양과 모션을 보고 해설과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건 축구의 경기의 룰을 모르면 해설할 수 없듯이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운 총이치라고 하는 틀리 만든 전제작 과정의 프로세스를 개념적으로나 이걸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다 50분 이상 30분 이상 발표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 발표는 반드시 전공 용어를 다 넣어서 발표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발표하는 건데요. 한 학기 동안 만든 틀리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30분 이상 발표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오빠한테 발표하고요. 엄마하고도 발표하고 어떤 어머니는 얼굴을 못 내겠다 해서 가리신 분도 있고요. 이 학생은 지방에 엄마가 계시는데요. 화상으로도 발표합니다. 어머니 여기 조그만 핸드폰에 계시죠 지금요. 이 발표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많은 대학에서 이번 대학의 1학기 수업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함께하는 발표를 제가 보면서요. 사이버 대학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있구나. 이 학기에 영상 올려놓고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사이버 대학은 콘텐츠만 올려놓고 혼자 공부하든 말든 끝내버렸지만 우리의 대학은 학습자의 관점 하나하나를 손댈 수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턴하지 않으면 사이버 대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발표 내용 중에 제가 많은 부분을 더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이요. 뭐 잘했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부모님이라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칭찬이 많을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신종우 교수는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이렇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도 많은 반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면 하나를 보고 공부 잘한다 못하고 판가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 관점에서는 다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30분 이상 자신의 스마트 노트북을 갖다 놓고 부모 앞에서 전공 용어 없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공 용어 하나도 쓰면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전공 용어를 써서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전공 용어 없이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될 수 있게끔 발표시킨다 보니까요. 대충 준비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을까요? 부모 앞에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교수님들 2학기의 수업에 평가 방식을 미리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가 방식을 미리 한번 멀리 놓고 가정을 한번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2학기의 교수님의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실라버스가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온라인 시험에 종이 한 장 나눠주고 뭐 시험 테스트 하겠다고 한다는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겠지만 혹시 평가 방식이 소셜에서 요구하는 영상의 발표 쪽으로 혹시 바꿔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학생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앉혀놓고요. 52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송구했어요. 왜? 신종우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총명하다고 외쳤던 것은 교과서적인 부분에 너무 있었어요. 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책에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교수님들 우리 애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가 외치는 이야기가 이제 시대적으로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리 만든 걸 앞에 놓고 본인의 노트북을 다 가지고 와서 부모 앞에서 52분 동안 전공 용어 없이 발표하는 거 앞으로 대학에 가야 될 방향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연 대전보건대학은 어떤 특성화로 가고 계시냐 이겁니다. 네.
대전보건 대학 너무 크다면 각자 교수님의 브랜드로서의 특성하는 뭔지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풀었고요. 네. 나름대로 에듀인 뉴스라고 하는 이 온라인 뉴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35개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앞뒤에 썼던 것이 두너머리 시대의 교육의 리포팅이에요. 이제 두너머리라고 하는 모든 교육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리포팅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으로 다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가 대학 교육을 살리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살리고 있습니다. 35만 명의 한국의 청년들이 노량진에 엎드려 있어요. 공무원 되겠다고요. 이거 탈출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 학생들 글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이 신문사에 연결해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꿈터가 된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다 수업 못하겠다고 등록금 내달라고 하는 이 아우성에 신한대학 체계공과 교수들의 콘텐츠는 최고이기 때문에 신한대학 체계공과가 꿈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꾸민 내용 아닙니다. 대학에 살아갈 일이요. 이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번 이제 한 달 남는 이 방학에 우리 교수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고요. 우리는 안 해봤을 뻔이지 몇 번 만져보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되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원격 화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내보실까요? 자, 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격 화상,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에도 제가 뭐 열 몇 개의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히 줌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제일 쉽고요. 또 제일 간단합니다.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쓰시는 그 스타일대로 하시되 줌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제가 지금 그대로 열었습니다. 자, 저의 지금 이미지가 있고요. 저의 얼굴을 한번 네. 가지고 계시는 캠코더를 쓰면 훨씬 더 좋겠죠. 이번 2학기에 저는 지금 연구실을 어떻게 꾸미고 있냐면요. 책에 책꽂이를 다 없애고요. 아예 대형 전자책판을 놓고 스튜디오로 꾸미고 있습니다. 연구실을요. 그냥 보지 않는 책들 괜히 쌓아놓을 필요가 없고요. 큰 전자책판에 언제로라도 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미니 스튜디오를 연구실에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저의 뒷배경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보이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가상 배경 선택이 있어요. 가상 배경 선택하면 회사에서 주는 이미지를 쓸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나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디오를 뒷배경에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줌에서 굉장히 좋은 것은 학습자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잘 사니 못 사니 애들이 다 캡처하거든요. 집안에 뭐가 보이면서 우리 애들은 또 뭔가 거기서 또 뭘 찾아내 나와요. 그래서 교수자의 자리와 학생들의 자리의 뒷배경이 깨끗하게 클리어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줌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언제든지 이미지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줌이 초창기에 이 보안 체계에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웹엑스라고 하는 원격 화상 프로그램이 원조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나가서 창업한 것이 중요해요. 근데 웹엑스의 회사가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국의 이 서버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글로벌 회사에서 다 약간 보안에 문제 있다 해서 새롭게 지금 다 꾸며졌는데 여기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보안을 눌러보면 여기 하단에 하나 같이 볼까요? 들어와서 보안을 눌러보면 굉장히 보안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어요. 들어오는 즉시 막을 수도 있고요. 네, 언제든지 교수님의 옵션에 따라서요. 그러면 초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상단 볼까요? 초대할 때 제일 좌측에 물음표 눌러보면 초대 링크가 보여요. 보이시죠? 초대 링크요. 이 초대 링크 URL만 복사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단톡방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들어와라라고 한다면 들어와도 보안에서 어떻게 제가 해놨죠? 무턱대고 못 들어오게끔 대기실을 허락해놨어요. 대기실로 안 해놓으면 누구나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일자 홀딩을 시켜놓고 보고 한 번에 입장시키고 한 번에 퇴장시키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안 체계. 그리고 또 이 줌이 좋은 게요. 교수님들 여기 보실까요? 기록을 눌러주면 컴퓨터에 기록되면 지금 수업의 모든 부분이 지금 레코딩 되고 있어요. 특히 2학기에서 학교에서 요구할 겁니다. 원격 화상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요 콘텐츠를 증빙으로 달라고요. 그럼 레코딩 한 다음에 이 증빙 자료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혹시 학교에서 요구하면 URL만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수업은 레코딩 해야 되고요. 공개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에서의 수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실에서 수업은 레코딩이 없었기 때문에요. 조금 이해되어지고 미안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말투 한마디가 뭔가 꼬투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종교적인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 남의 조금 인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실에서 우리가 교수 입장에서 조금 쉽게 했잖아요. 온라인의 레코딩은 캡처되어져서 언제라도 증빙자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교수님의 입조심이 요구되어진다 이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단에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소회의실. 여기 소회의실은 말 그대로 어떤 교수님들이 이런 수업도 하고 있어요. 강의 콘텐츠 만들기 싫다 해가지고 원격으로 애들 다 초대해놓고 2시간 동안 거기다가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조그만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2시간 동안 교수님의 슬라이드 발표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2학기에 교수님의 수업은 VOD 중심으로 질 높게 만들어서 언제라도 플립드 러닝의 거꾸로 수업에서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여기에서 상호작용이 안 되는 부분만 2주에 한 번씩 면대면이든 원격 화상이든 상호작용으로 풀고 가는 것이 2학기의 하이브리드 수업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2학기의 수업은 면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앞으로의 우리의 수업은 개강 전에 모든 것이 공개되어지고 학기 중에 모든 수업도 공개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같이 대충 오늘 50분, 30분 수업하고 오늘 끝내자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된 실러버스에서 질 높은 콘텐츠가 교수자의 생존과 대학의 생존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원격 화상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줌 소개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채팅도 가능하고요. 네, 중간중간에 질문 채팅하고요. 이 줌은 단점이 무제한 마음대로 쓰는 데에 비용이 요구되어집니다. 요금이 약 16,000원꼴 정도 저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수업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료로 쓴다면 40분의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애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벌써 10분 들어가거든요.
그럼 실제 30분 가지고 수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혹시 조금 유료지만 내 수업에 조금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좋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싫다라고 한다면 오피스 365에 오피스 365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학생들이 또 오피스 365는 다 계정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줌과 팀이 있다면 이 팀은 초중고용 쪽에 조금 맞춰져 있어요. 초중고용 쪽으로. 근데 줌은 일반적인 대학이나 일반 쪽에서 크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데 거기 하나 더 보탠다면 뭘까요? 언제라도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소통의 원격 프로그램 하나 잘 익혀놓는다면 이것도 하나 괜찮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혹시 이 원격 하상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요. 줌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줌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놓고 진행할 때 저희 화면 볼까요? 자, 아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끝나는 순간 지금 뭐라고 있죠? 오늘 수업 끝나는 즉시 조금 전에 그 영상이 인코딩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복습의 의미로 학생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 말고요. 이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줌을 설치하면 줌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줌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 회의를 할 거냐 참가할 거냐 그럴 수 있는. 참가는 뭐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핀을 가지고 출석하는 거고요.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새 회의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자, 뜨고 나면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뭘 보내줘야 될까요? 여기 상단에 주소를 보내줘야 되겠죠? 주소요. 이 URL을 복사해서 학생의 단톡방에다가 떨어뜨려주면 얘들이 들어오겠죠.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이 원격 화상 수업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마스크 착용 금지. 집에서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수업도 준비인데요.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앉은 애들이 많거든요. 어찌됐든 수업도 원격이지만 수업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노, 애완견 노. 집에 애완견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화면에 애완견도 노. 근데 여기에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 교수자들의 콘텐츠의 제일 민낯이 뭐였을까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교수님들이 보는 콘텐츠야? 어떻게 생기신 분이야? 이 교수님 나도 몰라. 이 학기에 교수님의 얼굴도 중간중간에 자신있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콘텐츠의 질도 파워포인트에다가 노트를 만들었고 읽고 있는 발표가 아니고요. 이미 그런 것은 브이어드로 다 보내놓고 화상에서 좀 얘들하고 소통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학기에 바뀌어져야 될 우리의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텐츠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자, 저희 콘텐츠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5주차 수업입니다. 자, 5주차 수업. 제가 이론도 맡고 있고 실습도 맡고 있는 실습만 보겠습니다. 자, 5주차 실습 콘텐츠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를 보냈어요. 교수님들 5주차 실습에 콘텐츠가 7개를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모바일 러닝이에요. 즉 뭐죠? 마이크로 러닝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비스켓 한 봉지를 먹기는 역부족이다. 한 번에 다 먹기는요. 아무리 맛있는 과자라도 한 봉지를 뜯어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봉지를 열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씩 먹으면서 마무리 다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구할 때 1시간당 25분을 요구한다면 25분 먹지 말고요. 8분 정도가 제일 좋아요. 얘들이 제일 참을성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8분에서 10분대입니다. 8분 정도로 마이크로 러닝에서 잘라서요.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 대신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차시의 모든 학습 콘텐츠를 다 학습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8개를 보냈고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올려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교 LMS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LMS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첵 정도로만 하게 하고 모든 콘텐츠를 제가 다 여기다 올려놓고 자, 뭐라고 있죠? 제가 콘텐츠에서 질문을 넣어놨어요. 질문 답변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자문자답해야 돼요. 이 콘텐츠를 5주차 공부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스스로 던져서 스스로 답해보는 거예요. 자문자답. 그리고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밑에가 뭐가 있죠? 전체 67명에게 보내는 동급생에게 보내는 질문이에요. 이건 교수자 입장에서 너가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동급생들이 풀어보게끔 해라라고 소통의 영역을 열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올린 콘텐츠에 애들이 자필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올렸던 답변에 대해서 동급생들이 다 질문을 풀어야 돼요. 한 주차도 안 되면 F입니다. 예. 이 정도 참여하면 교수님들 어떤가요? 일방적인 VOD 올려놓고 LMS에서 애들 시간 틀기로는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러한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교수님이 끄집어내지 안 하면 얘들은 그냥 시간 틀어놓고 시간 체크로만 참여했다고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도 쓰고 있고요.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이 방법도 쓰지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보내게 합니다. 카카오톡에 음성 녹화가 5분짜리가 있어요. 5분짜리를 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원하는 자, 여기에 지금 주차별 카카오톡에 음성 녹화가 다 있어요. 자, 19주차 볼까요? 네. 지금 개인별로 카카오톡에 음성이 오면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mp3로 묶어서 다시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없다면 개인톡 주세요 하면 남의 걸 다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요? 이게 집단지성의 수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의 걸 들어보면서 교수자의 정답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식의 채널을 본인들이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2학기에 하이브리드 수업의 상호작용이 교수님별로 이렇게 다양성 있게 꺼내지 못하면 우리는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사이버 대학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귀찮고 힘이 들고 다소 어렵지만 우리의 대학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예전의 교육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다소 힘들겠지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분에 무겁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작년 12월 달에 제가 저희 연구실에 꾸몄던 제 스튜디오예요. 예,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2020학년부터 수업의 콘텐츠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공개하자. 저는 10년 전부터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몄던 게, 여기 생방송이라고 램프를 켜놓으면 학생들이 조용히 해요. 예. 집에서도 지금 연구실 집에 서재도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에 33년 있으면서 교수자에게 별다른 세상이 다 와 있구나. 근데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 날 제가 이 카페를 운영했는데요. 지금 69,000개 콘텐츠가 있고 여기 회원수가 3,200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회원수가 1,500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저의 카페에 1,500명의 신입 회원이 왔다. 누가 왔을까요? 타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이, 타대학 치의생과 학생들이, 타대학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제가 회원 들어올 때 왜 왔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교수님의 콘텐츠가 좋아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다간 온라인 사이버 대학에서 전국 대학의 동일 과목 교수가 이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나의 콘텐츠가 더욱더 질 높게 소셜 쪽의 브랜드로 함께 한다면 나의 생존과 대학의 생존이 같이 가겠지만 이 부분을 놓친다고 한다면 다소 가방을 쌀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 영상 한번 볼까요? 2011년에 나름 20년의 교육의 경력 가지고 수업 공개하겠다라고 올려놓고 집에 아내에게 오늘 수업 공개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봐줄까요? 집에 아내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저는 뭔가 좋은 얘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집에 아내 이야기가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수님들 수업 공개는 모니터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번에 교수님들이 꺼내는 수업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에 뉴노멀에 이제 다시 옛날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 언택트에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늘 이번에 발표한 이 영상이 후에는 저와 같은 이야기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2시간 쉬는 시간 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이 전문대학, 저도 전문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쉬는 전문대학이 모교이고요. 29의 교수로서 모교에서 자리를 줬고 직장이자 60대의 저의 꿈터입니다. 390개 대학을 현재 돌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교육 패러다임을 외쳤지만 지금같이 바쁠 때가 없습니다. 교수님들 전공 하나 가지고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 중에 교육의 타이틀에 약간의 교수님의 특이성만 끄집어낸다면 그 한 부분이 교수님의 브랜드로 또 다른 삶의 영역에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대전보건 전문대학 우리 교수님들 함께하고 우리 교육 바꾸는데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